이면주의 자는 율례, 초명은 석주, 호는 계은 또는 하계이다. 헌능, 태종의 서자 온영군 이정의 14세손이다. 순조 때인 1827년에 봉화군 내곡리에서 태어났다. 처음 배울 때부터 읽는 대로 뜻을 알아 번거롭게 가르치고 감독할 필요가 없었다. 8살에 이미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하는 태도가 어른과 같았다. 아버지 첨추공이 평소 병이 잦아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이면주는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이 독서하여 부모의 뜻을 받들기를 바라지 농사를 지어 육신을 봉양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1841년에 법화 김숙공의 제자가 되었다. 김숙공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이면주를 볼 때마다 반드시 그를 소중히 여겼다. 1850년에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순강원 수봉관, 성균관 전적, 사헌부 지평 및 2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1860년에 외직인 자여승으로 나갔는데 하루는 전차관이 와서 여러 차례 말을 퇴짜 놓았다. 이면주가 말하였다. 지금 외방직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고르니 만일 변방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공을 병마감으로 삼는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고르겠소? 전차관이 낙심하여 돌아갔는데 담당자에게 아첨하지 않은 까닭에 모함을 받아 1862년에 무주로 유배되었다가 1863년에 사면되었다. 1864년에 새 임금이 즉위하여 정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면주는 사직 상소를 올려 말미에 6조를 진술하였으나 끝내 답변이 없었다. 얼마 후 사헌부 장령으로 자리를 옮겼다. 1865년에 홍문관 부수찬, 검토, 기사 헌납, 지비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866년에 홍문관 부교리, 승정원 좌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전날 정원으로 있을 때 반계 조상인 개촌 이명원 선생의 일로 당시 재상의 뜻을 거슬러 관직을 삭탈당한 일이 있었다. 얼마 후 특별히 복직 명령이 있었고 이때에 이르러 여러 차례 임금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8월에 심도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세상의 뜻을 두지 않았다. 1879년에 특별히 병조 참의에 임명되었고 1891년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2년에 고종이 기사를 방문하여 나이든 신하들을 예우하는 은전으로 5월에 품계가 이품으로 올랐다. 가을에 종정원경으로 발탁되었다. 1905년 봄에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8조 봉사를 구상하여 줬가 이선필에게 상소문을 짓게 하였으나 끝내 임금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해의 단계 하위지 선생의 가계에 무고가 있어 유자들이 합동으로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밝히고자 할 때 이면주를 소수로 추대하였다. 이때 하상기는 막강한 세력을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면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 박해철이라는 자가 하상기를 위해 앞장서서 이면주의 상소를 하늘과 태양을 속이는 짓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걱정하자 이면주는 말하였다. 이 사건이 현인의 무고에 관계되었으니 그 화를 어찌 피하겠는가. 그리고 나라에 바로잡을 것을 호소하였다. 10월에 오적의 매국 조약이 성립되자 이면주가 오적을 죽이라는 소를 올렸으나 역시 임금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1910년은 이면주가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되는 해였다. 난세를 더욱 서글퍼하고 태평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입춘일에 가무시 구술을 지었다. 앞부분은 과거에 합격한 일을 서술하고 중간 부분은 조정에서 지낸 일을 언급하였으며 시사를 말한 부분은 슬퍼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글에 넘쳐나 이 시를 보는 사람들이 선생의 의리에 처한 일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였다. 8월 4일 처음으로 7월의 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중드는 사람에게 명하여 안석을 동쪽 겹방으로 옮기게 하고 손님을 사절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잠과 음식을 점차 줄이면서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대비하는 것이 늙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이다. 시민은 예부터 내려오는 제도이니 패할 수 없다. 옷이 완성되자 시험 삼아 입어보고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것을 상의로 하라. 한가할 때에 작은 글씨로 몇 편의 글을 써서 요 밑에 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손자 이승재에게 말하였다. 내 아비가 죽은 것이 마치 어제 일 같은데. 행여 내가 이토록 성장한 모습을 보리라고 내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 너는 반드시 내 어미를 잘 모시고 가정을 잘 다스려 화합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9월에 김옥에 사는 조카 이경필이 찾아왔다. 이면주는 말하였다. 내가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다. 내가 사는 집이 큰 길가이니 근래 종묘를 훼손했다는 소식과 위패를 옮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혹 그런 말을 들어봤느냐? 그리고는 슬프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얼마 후 이경필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면주가 만류하였다. 좀 묵었다 가거라. 그날 밤 이경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새 임금을 모신 노신으로서 이토록 망극한 변을 당하였다. 산다 해도 도움될 게 없으니 차라리 죽어 선대 임금들에게 돌아가 알리는 게 낫다. 이경필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자 이면주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3일에 사당에 고하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명하여 서쪽 산기슭에 자리를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 4번 절하고 통곡하였다. 기운이 다하자 가족에게 말하였다. 망국의 대부는 평시에 사나 서임만 못하니 사의 예로 장례를 지내라. 그날 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독약을 마셨으나 효험이 없었다. 15일 밤에 다시 독약을 마셨다. 가족이 감싸 안고 몸을 굽히며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자 이면주는 말하였다. 지난날 이미 다 말했으니 무얼 더 말하겠느냐? 그리고 봉한 글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직접 고심하며 지은 글이 있었고 조카들과 친족들에게 보내는 몇 편의 편지가 있었다. 17일 새벽 부인을 물러가게 하고 자리를 바로하고 숨을 거두니 향년 84세였다. 숨을 거둘 즈음 3번이나 갑자기 몸을 일으켜 마치 읍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면주는 기계가 있고 깊고 고요한 인품을 지녔으며 성품과 도량이 자애롭고 선량하면서도 엄숙한 도로 스스로를 다스렸다. 밖으로는 강직한 도리를 실천하였고 안으로는 청렴과 검소함을 지켰다.